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이번 주는 지수도 여전히 계속 내렸고, 우리 주력 섹터 2차 전지가 좀 많이 내렸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방송을 좀 먼저 따로 찍겠습니다. 지금 띄워놓은 그림이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제가 2,500을 한 부딪힌다. 그리고 또 반등 줄 때도 부딪힌다. 사실 두 번이 부딪혔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되면 단기 조정을 오는 게 보통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대형주 위주로 한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매매를 잘 안 시켜드리려고 매매를 대형주 같은 것들은 많이 안 시켜드리려고 사실 그냥 홀딩을 했는데 예상보다 지수도 저희 주력 대형주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건 제가 조금 안타깝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주식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는 허다하죠. 네, 허다합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 안 갈 때도 있고 틀리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응을 세우면 되는데, 자, 2차 전지는 지금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오늘도 같이 좀 때렸고, 근데 결론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예, 추세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2차 전지가 어제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1등이죠. 시총 2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고 좀 때렸습니다. 거의 한 뭐 처음으로 때린 것 같아요. 예. 계속 사다가 잠깐 볼게요. 이것도 보시면 돼요. 예. 이것도 보면 자, 보시 외국인 매매가 지금 이제 올해 7월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 보호 요소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 겁을 상당히 많이 주고 큰일 났다 할 때 그걸 오히려 외국인이 다 받아서 7월달 30만원 중반대부터 매수를 계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보낸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장이 9월 10월에 조정 받았고 10월부터 그 낮은 조정 이후에 또 사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빨간선 보면 그렇게 판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샀습니다. 애들이 계속 사다가 살짝 팔든지 안 사든지 안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또 올라가다가 외국인이 덜 사면 또 빠지고, 그런 패턴이에요. 이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핸들링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 거죠. 아니, 안 사주고 들고 있으면 그냥 빠져요. 그럼 추가로 더 사면 됩니다. 알아서 빠져주니까 저가 매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자, 이번에도 오면은 어제였죠. 30만 줄 때렸습니다. 30만 줄 때렸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JP모간이 매도 주체였고요. 근데 얘들을 제가 두다섯 달 매매 분석을 해보니까 꾸준히 사모은 애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올랐다 사고 빠지면 또 그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등락을 만들었던 증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때리는 게 뭐 한 번에 빠져나간다기보다는 단기 매매 성격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지금 곧 나올 텐데 뭐 내가 봤을 땐 크게 매도는 안 했어요. 그냥 거의 끝날 정도로 마무리한다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락 요인을 볼 때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럼 배터리가 안 그래도 비싸거든요. 차 한 대 배터리 한 개만 비용만 한 5천,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들어가서 가격이 비싼데, 이런 경기 안 좋을 때 차를 사겠냐? 실제로 차도 소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걱정하셨고요. 유럽이 지금 에너지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쪽으로 친환경 넘어가려 해도 여전히 러시아가 지금 발목을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 때문에 전기차로 지금 가는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이번 주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그 중국 업체 배터리 업체와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나왔죠. 뭐 지금 테슬라 CEO가 중국인으로 바꾼다는 얘기 있었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중국 비중이 제일 커요. 또 전체 지금 현재 봤을 때 전기차의 비중이 테슬라가 40%잖아요. MS 전체에서. 근데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수요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체도 떨어지면서 이게 배터리 업체 2차전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전지 리튬 가격 상승은 사실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죠. 단기적으로 이게 모른다 해서 등락은 있겠지만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수는 없는 게, 이미 지금 가장 크고 중심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2025년, 2030년까지 법제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정해뒀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IRA 법안이랑 유로판 IRA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전기차는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일 좋게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5년 동안 땡겨 쓰고 매년 뭐 30년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장 사이클이 돌아서고
지금 IRA 법안이 만들어지고 지금 제가 미국이나 이머징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고 성장을 땡겨줄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예요. 자, 유럽은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불안하죠. 하지만 지금 유럽에도 러시아가 출근율을 써야 되고요. 근데 에너지 가격도 지금 가솔린이나 천연가스나 유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많이 힘이 든 상태인데, 물론 유럽이 에너지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만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음 주 발표될 미국 이제 CPI도 오히려 떨어져서 나올 거라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잠깐 얘기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도 뭐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자, 현대차가 중국 업체랑, 이 말은 뭐냐면, 야, 우리나라 업체가 왜 우리나라 2차 전지 안 쓰냐? 왜 안 쓰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그다음에 뭐 삼성 SDI, SK온 같은 게 있잖아요. 1, 2, 3위 업체. 수주가 지금 2년, 3년 그득그득해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공장 만들어서 캐퍼를 정설하는 걸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당장 2차 전지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배터리를 우리나라만 믿고 있다 보다는 수주가 지금 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 업체 가능한 걸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업체까지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테슬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테슬라는 사실은 지금도 조금 기대를 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미 폭발을 했죠. 이미 그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주가가 20배에서 200배 올랐던 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들이 테슬라의 한 3년, 4년 전 주가라 봐요. 지금 퍼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그때 폭발하기 전에 퍼가 1000까지 갔어요. 1000배. 지금 LG 엔솔 퍼가 120배, 150배 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테슬라 퍼 1000배 찍고 20배, 40배 올랐어요. 근데 LG 엔솔은 지금 퍼가 150이 120인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이클 쪽으로. 이제 뜨는 애가 얘들로 바뀌는 건데, 얘들을 제가 더블 정도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높은 게 아니죠. 그래서 테슬라랑 LG 엔솔 밸류를 비교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는 주가의 사이클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지는 해예요. 한번 먹고 나오는 해고요. LG 엔솔은 이제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뜰 해라 보시면 됩니다. 비교를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이슈가 있던 것들은 사실 다 핑계죠. 다 핑계입니다. 핑계고, 실제로 지금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수급 분석이 가장 실효가 있습니다. 실제로 큰 애들이 사고 우리나라 자체는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요. 애들이 팔면 떨어지고요. 자, 삼성전자를 제가 20년 동안 전자 외국인들 보면서, 이 삼성전자를 배터리처럼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머징에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얘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를 상당히 많이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맛집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그렇게 코로나 때 안 들어오고 그렇게 팔다가 20몇 조, 20몇 조, 2년 동안 올해 상반기까지 65조, 70조로 팔다가 올 하반기부터 매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반기 때 합치면 이제 한 10조 샀어요. 근데 12월 달 1조 팔았기 때문에 한 9조 정도 순 매수인데, 그 패턴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삼진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가총액 2위인 LG 엔솔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걸 왜 쓰느냐 하면 시세 효과도 있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지수를 땡길 때 삼전도 사고 LG 엔솔로 사면 둘 다 같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그냥 계속 사야 되고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근데 예전도 그랬지만, 예전에 바이오나 IT, 그다음 반도체다, 뭐 대북 이런 식으로 시세 효과를 만들어 두잖아요. 그럼 얘들 사면 수익 나고, 얘들 안 사면 떨어지면 다음에 얘들 팔고 딴 걸 사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떨어져 있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소 전략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만들 때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어제 보니까 이 시소 전략이 왠지 반도체와 2차 전지랑 대응 같다는 거지. 자, 이거는 제 아직까지는 뭐 생각이긴 한데 확률이 높아요. 얘들이 사실은 외국인이 사면 무조건 지수 올라갑니다. 얘들이 팔면 떨어져요. 아니, 안 팔더라도 그냥 관망하면 빠져요. 알아서 그냥 저가로 떨어져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파생을 만들고 선물 옵션을 하고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만들고 또 공매도를 제가 밑에서도 먹고, 이런 것들을 이 3전 가지고 엄청 많이 해먹었어요. 얘들이 뭐 작년 저작년에 우리나라장 그렇게 많이 팔았다 해도 이 파생을 이 가지고 모은 게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자, 그게 지금 시총이 100조가 넘어가 버리니까
LG 엔솔 2차전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LG 화학이랑 삼성 SDI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 외국인이 지금 팔아서 LG 엔솔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종목을 볼게요. 자, 지금 LG 엔솔이 60만 원 넘었잖아요. 전고가 돌파했다가 좋아했고, 우리 11월 말에 MSCI 편입되면서 많이 올랐다가 좋아했는데, 그때가 사실 단기 꼭지였고, 제 생각도 그때보다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제가 어제 54만 원, 52만 원 사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51만 원까지 빠졌어요. 51만 5천 원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 볼 때는 50만 원까지 늘어봐 줘야 돼요. 오늘도 50만 원 초반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자, 이때 그랬었습니다. 9월 달에도 한번 올랐다가요, 한 52만 원 가다가 42만 원까지 20%를 빼버려요. 자, 빼고 어느 순간 또 땡기면서 이 정도 또 확 땡겨 버립니다. 지금 60만 원 초반에서 50만 원 초반까지 딱 20% 빠졌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여기에서 또 이러다가 어느 순간 얘들이 사기 시작하면, 그때 알아서 얘들이 사면 싸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걔들은 저가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패턴으로 사실은 삼전이랑 LG 엔솔,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이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자, 미국의 FMC 회의랑 CPI가 있을 텐데요. CPI 발표가 먼저 있습니다. CPI는 좋을 것 같고 FMC는 조금 불안한데 뭐 등락이 있겠죠. 뭐 그런 거 보시면서 제가 지수는 2300, 2400 사이에서 진짜 바닥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데, 이 대형주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측면에서 10월, 11월 달에 우리나라 장을 그렇게 많이 사다가 12월 달 들어서 좀 빠지고 있죠. 월봉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달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음봉을 내면서 지수는 조정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시소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반도체나 2차 전지로 보는 거고요. 이 두 개를 같이 안 땡길 거예요. 왜? 같이 땡기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럼 얘들이 굳이 올라가면서 살 필요는 없죠. 어차피 내년에 먹을 거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 변동성도 만들어서 먹고, 파생도 먹고, 공매도도 먹고, 얘들은 단타도 치면서 중장기로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봤을 때는 반도체랑 2차 전지를 실수로 만들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바로 안 갑니다. 이창용 총재 말씀도 드렸지만, 반도체가 진짜로 바닥에서 돌아서거나 삼전이 돌아서면 그때는 장이 진짜 찐바닥에 나와요. 그게 지금 12월 달에 될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방은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장보다는 지수를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빠지면 사는 쪽으로 보시는 게,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또 외국인이 손학이 있어요. 뭐 저는 이런 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별로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래 보신 분들은 이런 틈이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기관들 내부 수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투신이나 지금 금투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뭐 그런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면서 수급 위주로 종목을 만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에 좀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LG 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 LG 화학 3개 기준만 해도 지금 100만 원까지 다 보고 있어요. LG 엔솔은 50만 원까지 빠졌고, 나머지 LG 화학이나 삼성 SDI는 60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같은 케이스가 뭐 조금 물렸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아요. 사실은 대형주들은 지금 조금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좀 쉬었다, 지수 만들며 간다 보시고 이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면서 이 목표를 가져가시면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보는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수급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외국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형주 포지션은 적당히 가져가시고, 제가 꾸준하게 드리는 중소형주나 그다음에 오늘 뭐 드린 상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시면서 좀 지겹지만 장을 조금 가시면 됩니다. 시장 얘기는 뒤에 다시 더 드릴 텐데 지금 조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좀 가져가 보시죠. 감사합니다.